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4일 일일일제 미래인재경찰학원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경찰 1차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쟁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경찰 1차는 난이도가 높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신체의 자유를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DNA 감식 시료 채취 행위. DNA를 채취하는 거는 보통 우리 머리카락에서 뽑거나 이제 입안에 면봉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구강 점막에서 채취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하는데, 자, 우리 신체의 자유는 일단 보호 범위가 두 가지죠. 제가 편하게 말을 하기로는 하나는 머리카락 뜯기지 않는 거, 하나는 나를 가두지 않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신체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뜯기지 않는 신체의 안전성 내지는 완전성 을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체 거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디에 가둬지지 않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인 거죠. 따라서 DNA 채취는 어쨌든 나의 머리카락을 뽑고 내 입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은 합니다. 물론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죠.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 관리법 조항. 자, 이제 이 사안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쫓아내야 되는데 얘가 여건이 없다거나 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얘를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가둬두냐면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얘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상한 없이 사람을 가둬두는 건데,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일단 제한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는 맞겠죠. 사람을 가둬두는 거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일단 당시 우리 법은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이 가둬두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보면은 일단은 상한을 두고 상한이 도래되면 일단 풀어줬다가 뭐 내지는 전자발찌를 채운다던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간에 상한 없이 가둬두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가둬져 있어야 되는가, 평생 가둬져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불안감이 들 거고. 두 번째는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면 어떤 침입적인 작용을 하기 전에 나에게 미리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불복 절차도 중요할 건데, 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상한이 없는 보호 조항은 일단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불복도 완전히 독립적인 법원이나 이런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한 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충분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본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실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합헌 결정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중요한 사건.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 노역장 유치 사건. 노역장 유치는 맥시멈이 3년입니다. 상한은 3년인데 원래는 하한 조항이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금을 두드려 맞았다. 근데 100억을 안 냈어. 어쨌든 맥시멈은 3년. 1000억을 안 냈어. 맥시멈은 3년. 근데 하한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억의 벌금을 안 낸 사람도 말하자면은요, 한 열흘만 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하루를 10억으로 환산하면은 열흘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이 없다 보니까, 미니멈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하루에 10억이면은 나도 살겠다. 이거 너무 황제 노역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한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 하한을 정한 것 자체는 과잉금지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맥시멈은 3년이고 그냥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을 한 것이고, 이런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과잉금지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개정법을 만들면서 과거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의 위반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이란 실질적 의미의 형벌을 말하죠.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형벌에 해당하는데 노역장 유치는 그 자체로 형벌은 아니지만 집행 방법이 형벌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집행시키니까. 따라서 이거는 벌금형에 부수하는 환형 처분, 형을 바꿔주는 처분이지만 그 집행 방법이 실질적으로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급하면 안 되는데 이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의 위반이 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론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해야 돼요.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조항은 과잉금지 위반은 아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위반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4번입니다. 아까 전에 이게 2번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기도 했던 거죠.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2번, 3번은 결국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냐 뭐 그런 것들을 묻는 거였었고 1번 지문은 기본권이 제한되냐, 제한되지 않냐를 묻는 거였기 때문에 표현들을 좀 잘 구분해서 읽어내셨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1일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